안녕하세요. 지호 엄마 이민경입니다. 무서운 호랑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위에 보면 가진 게 많은데도 행복이라는 걸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호 요즘 최고 관심사는 곤충과 거미인데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도 곤충과 거미에 대한 책만 많이 찾더라고요. 불러도 모를 정도로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요. 뭐든지 그렇게 몰입해서 하고 있을 때 그런 모습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응? 에스카키? 이야, 잘하네. 앞에가 길쭉하네. 요즘 아이들은 항아리나 뚝배기 같은 옛날 도구나 그릇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우리 전통의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래동화나 또 옛날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나온 책을 자주 접하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책들 많이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붓꽃이 문정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못생긴 뚝배기와 항아리입니다. 이 책은 정승댁 며느리 뽑기 대결을 통해 우리 옹기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 뒤편에는 옹기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갖가지 옹기들의 사진이 실려 있어 학습 자료로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 댁이나 시골로 여행할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 장독대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 다 아시죠? 멋진 그림보단 실물이 훨씬 더 아이들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못생긴 뚝배기와 항아리. 옛날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두 딸이 살았더란다. 어머니가 안 계시어 딸들이 집안 살림을 돌보아야 했지. 그런데 욕심 많고 게으른 큰딸은 손끝도 까딱하지 않는 거야. 착하고 부지런한 작은딸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했지.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봄이면 장 담그고 가을이면 김장을 했어. 큰딸은 날마다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고 방에 들어누워 빈둥거리기만 했지. 하루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문 밖에서 누가 부르는 거야. 아버지는 큰딸더러 나가보라고 했지. 큰딸이 나가보니 허름한 옷차림의 나그네가 밥 한 술을 달라고 하네. 아니, 웬 거지가 와서 귀찮게 하는 거야. 어서 가요. 큰딸은 버럭 성을 내며 문을 닫았어. 조금 뒤 다시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어. 아버지는 이번에 작은딸더러 나가보라고 했지. 작은딸이 나가보니 아까 온 그 나그네거든. 작은딸은 나그네를 모시고 들어와서 정성껏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여 상을 차렸단다. 반찬은 없지만 많이 잡수세요. 나그네는 작은딸이 차려준 음식을 개눈 감추듯이 먹고는 길을 떠났지. 사흘 뒤 한 정승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어. 정승이 인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 지난번에 온 그 나그네야. 아버지와 두 딸은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정승이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러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잠시 들렀던 거야. 신분을 숨기느라 허름한 옷차림을 한 거지. 이댁 따님이 차려준 음식이 어찌나 맛있고 정성스럽던지 제가 따님을 며느리로 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냉큼 앞으로 나서며 지난번에 음식을 만든 건 자기라고 하네. 지체 높은 정승댁 며느리가 될 욕심에 거짓말을 하는 거지. 내게 음식을 차려준 건 저 아이 같은데. 정승이 작은 딸을 가리키자 큰 딸은 한사코 우기는 거야. 상을 차려준 건 동생이지만 음식을 만든 건 바로 저입니다.
정승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 그렇다면 두 사람은 각자 된장찌개를 끓여오너라. 맛을 다시 보고 며느리를 정하겠다. 이제 된장찌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살림을 해본 적이 없는 큰딸은 어떻게 하지? 작은 딸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야. 작은 딸이 항아리에서 된장을 떠오면 자기도 떠오고, 작은 딸이 호박을 삼박삼박 썰면 자기도 선복선복 썰고 말이야. 그런데 작은 딸이 뚝배기에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이자 큰딸은 콧방귀를 뀌며 따라하지 않는 거야. 흥, 못생기고 낡은 뚝배기에 끓일 줄 알고? 큰딸은 잔치 때나 꺼내 쓰는 번쩍번쩍 빛나는 은그릇에 된장찌개를 끓였어. 정승은 먼저 큰딸이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고는 설레설레 고개를 저었어. 찌개가 식어서 맛이 없구나. 정승은 작은 딸이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고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지. 뜨끈뜨끈한 것이 바로 이 맛이로구나. 얘야, 어찌하면 이런 맛을 내느냐? 작은 딸은 수줍어하며 대답했지. 옹기 뚝배기에 음식을 끓이면 빨리 식지 않습니다. 먹는 동안 내내 뜨끈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지요. 그래. 된장찌개는 뚝배기에 끓여야 제맛이로구나. 정승이 작은 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자 큰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야. 날이 억울합니다. 하나뿐인 뚝배기를 동생이 먼저 차지해버려 저는 할 수 없이 은그릇에 끓였답니다. 큰딸 말을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니거든. 정승은 잠시 생각을 해보고는 이렇게 말했지. 모든 음식 맛의 기본은 장맛이니 이번에는 장을 담그도록 하여라. 내 다시 와서 장맛을 보고 며느리를 정하겠다. 작은 딸은 장을 많이 담가본 터라 걱정 없었지. 먼저 콩을 물에 불려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았어. 삶은 콩은 절구에 넣고 쿵덕쿵덕 찧어서 네모나게 메주를 빚었어. 메주를 지프로 묶어 매달아서 잘 말린 다음 겨우내 하얀 곰팡이가 피도록 했단다. 살림이라곤 안 해본 큰딸은 어떻게 장을 담갔을까? 이번에도 작은 딸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지. 메주가 잘 띄워져 장 담글 때가 되었어. 작은 딸은 옹기 항아리에 소금물과 메주를 넣고는 수치랑 고추랑 대추도 몇 개씩 넣었어. 그런데 큰딸도 장을 담그려고 보니 투박한 옹기 항아리가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장은 뜨거운 찌개도 아니니 빨리 식을 일도 없는데 꼭 못생긴 항아리에 담글 필요가 있겠어? 큰딸은 정승에게 잘 보이려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백자 항아리에 소금물과 메주를 넣었단다. 수치랑 고추랑 대추도 넣고 말이야. 작은 딸은 옹기 항아리를 장독대에 두고 햇볕이 들면 뚜껑을 열어주고 비가 오면 뚜껑을 닫아주며 장이 맛있게 익기를 기다렸지. 큰딸은 백자 항아리를 대청마루에 두고 날마다 비단수건으로 싹싹 닦으며 기도했단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장이 맛있게 익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정성을 쏟은 지 50날이 지나 어느덧 장이 익었어. 짠 국물은 간장이라 따라내어 다른 곳에 담고 항아리 속 메주는 된장이라 잘 주물러 놓아야 하지. 큰딸도 작은딸도 티끌 하나 들어갈세라 파리 한 마리 기웃거릴세라 조심조심 된장을 갈무리 하였단다. 마침내 장맛을 겨루는 날이 되었지. 큰딸은 백자 항아리에 담근 장을 정승 앞에 내놓고 작은딸은 옹기 항아리에 담근 장을 내놓았어. 정승은 먼저 큰딸이 담근 된장을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
어찌하여 이리도 쾌쾌한 냄새가 나고 맛이 쓰단 말이냐. 그런데 작은 딸이 담근 된장을 맛보고는 무릎을 탁 쳤어. 오, 냄새도 향기롭고 맛도 정말 구수하구나. 어찌하여 이런 맛을 냈느냐? 작은 딸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지. 장은 숨 쉬는 온기에 담가야 잘 삭아서 제 맛이 난답니다. 이렇게 해서 착하고 솜씨 좋은 작은 딸은 정승댁 며느리가 되었어. 정승댁에는 하인이 많았지만 장 담그는 일만큼은 작은 딸이 직접 했단다. 볕 좋은 장독대에 옹기 항아리를 옹기종기 줄지어 놓고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 항아리가 숨을 잘 쉬게 했어. 또 항아리에 하얀 버선본을 거꾸로 붙이고 금줄도 쳐서 장맛을 망치는 잡신이 얼씬 못하게 했지. 그래서 정승댁에서는 언제나 맛있는 장을 먹을 수 있었대. 오늘의 그림 동화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우리 케이블 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모두 5분에게 오늘의 그림 동화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TV 그림 동화에 참여를 원하는 시청자 여러분의 출연 신청을 받습니다. 출연을 원하는 분들은 우리 케이블 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사연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이 프로그램은 여원 미디어 협찬입니다. 아빠 아침에 출근할 때 뽀뽀해줘서 고마워. 엄마 품에서 잠이 들 때 잘 자라줘서 고마워.